짜줍니다. 캐비어들이 터지면서 캐비어 쪽으로 퍼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셰프입니다. 오늘의 해볼 요리는 저번에는 닭을 이용해서 롤라드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 해산물 이용해서 한번 롤라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산물에 곁들일 재료로는 제가 되게 재밌는 재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가 파리에 있을 때 그때 처음 본 재료긴 한데 이게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면서 좀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되게 생긴 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편집자님은 약간 고추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레몬입니다. 정확하게는 레몬 계열의 어떤 과일이고요. 파리스 때는 이걸 시트론 캐비어라고 했었는데 핑거 라임 뭐 여러가지 이렇게 부르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이름을 붙였냐 라고 하면 면을 딱 자르고 누르면 이렇게 캐비어 같이 알알이 떨어집니다. 이 알알이 떨어지는 이 알갱이들이 되게 라임이나 레몬같이 굉장히 신맛을 가지고 있고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식재료예요. 제가 파리스는 어떤 산미를 주고 싶을 때 거기에 식감까지 더해주는 그런 포인트적인 요소로 이걸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이거 이용해서 만드는 버터 소스와 함께 먹어보도록 할게요. 세파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관자랑 새우 손질을 할 건데 뭐 따로 손질할 게 없습니다. 그냥 물기 제거하고 해동시켜 놓은 손질한 이제 탈각새우랑 관자를 이 푸드 프로세서에 그냥 갈아줄 겁니다. 곱게 갈아주면 얘네들한테 찰기가 있어가지고 점점 엉기기 시작합니다. 그 엉기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말아서 찌면 맛있는 뭐 중식으로 표현하자면 완자고 그런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관자, 제가 봤을 때 같은 비율로 넣어주는 게 제일 맛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아줍니다. 그리고 옆에 벽면 좀 긁어서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골고루 섞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뭐 따로 특별한 간을 하지 않고 갈기만 하는 이유는 이거랑 함께 다시금 제가 원하는 재료들과 맛을 넣어서 다시 맛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갈아만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곱게 갈아주면 이런 식으로 일종의 크림같이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뀝니다. 갈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볼에 옮겨서 보관을 해두고 재료 손질을 또 마저 하겠습니다. 약간 파인다이닝 업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 상태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채 내려서 완전 부드러운 질감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저는 지금 여기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갈아둔 거는 한쪽 볼에 잘 옮겨놓고 들어갈 재료들 손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롯 준비할 거고요. 샬롯은 곱게 파인찹 해줍니다. 간혹 가다가 샬롯을 구하지 못해서 양파로 대체해도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왕왕 있는데 뭐 대체는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대체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할 수 있으면 샬롯을 최대한 구하는 게 좋고 정 샬롯을 못 구한다 싶으면 양파랑 부추, 쪽파 등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인찹한 거 같이 넣어주고요. 애호박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같이 말아줄 거라 나머지 짜투리들은 넣어서 약간의 아삭거리는 식감과 애호박 향을 좀 맛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은 큐브로 썰어줬으면 이것도 믹싱볼에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갈 재료 손질은 마쳤고요. 이제는 여기에 이제 맛을 넣기 위한 양념들을 할 겁니다. 마늘 향을 넣어주기 위해서 저번에 만들었던 크리스피 갈릭 오일 넣어줄 거고요. 오일뿐만 아니라 크리스피한 마늘칩도 같이 넣어서 마늘 향을 극대화 줄 겁니다. 살짝만 넣어줄게요. 소금간 당연히 해줘야 되고 후추, 약간의 식초 살짝만 넣고 이제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제 조금씩 원형의 구로 만들어서 삶으면 완자가 되는 거고 이거를 만두피에 넣고 찌면은 만두가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소가 되는 거고 요리라는 게 참 한 끗 차이예요. 약간의 올리브오일도 넣어서 향을 더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속은 조금 이렇게 떼서 구워서 익혀서 간을 보고 부족한 이제 양념들을 더 더하는 방법을 하면 되고요. 짤주머니에 옮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짤주머니로 옮기고 애호박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그거를 약간 껍질처럼 레이어를 쌓은 다음에 이 완자를 한 줄로 원형으로 짜가지고 말아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기 쉽게 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짤주머니에 넣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새우, 관자, 속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말기 위한 애호박 레이어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애호박 준비해주고 똑같이 이제 일정한 두께 찾아서 이 만도린이라는 채칼 이용해서 얇게 밀어줍니다. 역시나 이 만도린 사용할 때는 손 조심해 주시고요. 두께 찾았으면 계속 밀어줍니다. 너무 밀면 안쪽에 이제 C 부분 나오니까 그럼 다시 또 뒤집어서 다 완성이 되면 다시 하나하나 손질해줍니다. 어떻게 손질을 하냐면 레이어를 쌓을 거기 때문에 이 모양에 맞게 일자로 이런 식으로 찾아서 여기선 좀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천천히 원하는 모양으로 재단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애호박 슬라이스들은 바로 이 상태로 쓰면 좀 부서질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만 살짝만 데쳐가지고 숨을 살짝 죽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리기 용이한 상태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호박 슬라이스 해놓은 것들을 진짜 아주 빠르게 가볍게 살짝만 숨이 죽을 정도로만 데쳐낼 건데 그 작업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넣어서 소금물 만들어주고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 사실 계속 끓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불을 꺼도 돼요. 끈 상태에서 넣고 열을 먹여줍니다. 살살 여기서 완벽하게 익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가 숨이 죽어서 말리기 쉬운 상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되면 바로 건져줍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간단하게 넣었다가 열을 받으면 빼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에 롤라드 하듯이 랩 열고 층층층층 쌓은 다음에 이거 짜서 말아줄 건데 여기서 이 짤 때 이 짜는 양이 얼만큼이 나오냐에 따라서 모양이 딱 나오니까 한 번에 딱 예쁜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깍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쁘게 짤 수 있어요. 깍지 있으면 깍지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살짝 데쳐놓은 애호박 이용해서 이 레이어를 얼마나 잘 쌓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완성도가 퀄리티가 나오는 거기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써서 일정한 간격으로 놓아주면 좋습니다. 처음 요리를 시작할 때 거창한 꿈을 꾸는 이제 요리, 뭐 저도 그랬고 미슐랭 3스타나 아니면 되게 유명한 큰 파인다이닝을 가면 되게 화려한 요리를 하고 멋있는 걸 할 줄 알지만 실상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이런 것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4시간 동안 이렇게 삶고 레이어 쌓는 일을 인내심 갖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이 파인다이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라면 또 다른 적성을 찾아서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레이어를 쌓았으면 관자를 짜줍니다. 여기서도 일정한 힘으로 균일하게 짜줘야 두께가 똑같아지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되면 이제 말아 올릴 겁니다. 말고 다 말렸으면 이 여유 부분은 잘라서 축내주고 랩으로 말아줍니다. 우리 김밥 말듯이 살짝 안쪽 타이트하게 당겨줘서 최대한 공기 타이트하게 빼주시고 말아줍니다. 또 이러면서 사이사이에 혹시나 공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핀셋 같은 걸로 구멍을 내서 공기를 빼서 한 번 더 압착시켜주고 말아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여기서 양 끝을 최대한 말아가지고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저는 이 상태로 돌돌돌돌 말아서 딱 이쁜 원형이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말린 상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보관을 했다가 소스 만들고 이거 쪄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간만에 이제 베르블랑이라는 소스 만들 건데 이번엔 생크림 없이 순수 이제 와인을 졸여가지고 졸인 물에 버터 넣고 마지막으로 캐비어 넣어서 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샬롯, 아까 잘라놓은 샬롯과 화이트 와인 넣어주고 알코올을 날리고 약간 졸입니다. 자, 이렇게 와인이 다 샬롯에 다 머금고 쫄아들면 버터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버터 소스 만들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금씩 넣어가면서 용해시키는 게 제일 버터 소스 만들 때 안정적이고 좋고요. 이거는 졸였으니까 팬에나 냄비에 있는 내용물들은 뜨겁고 온도가 높은 상태일 때 차가운 버터를 넣어서 중간 지점으로 엉기게끔 해주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맛과 원하는 농도가 될 때까지 버터를 녹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원하는 농도와 맛이 완성이 돼가고 있으면 저는 여기서 불을 끄고 마무리할 거고요. 잔열로 남은 버터를 녹여주고 조그만한 팥으로 옮긴 다음에 마지막에 소스 서브할 때 핑거라임, 시트론 캐비어를 넣고 섞어서 서브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겨서 자, 그러면 소스 완성됐고 롤라드 많았으니까 롤라드 마지막 쪄서 온도 올리고 플레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찜기가 없는 사람들은 뭐 전자레인지로 쪄도 되는데 찜기 이용하는 걸 그냥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이 끓어서 이런 찜이 나오고 있으면 아까 말아놨던 이제 롤라드 넣고 5분가량 쪄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꺼내 볼 거고요. 항상 뜨거운 거 꺼낼 때는 손 조심하시고 이제 다 짜진 건 조심히 이렇게 올려주고 이제 플레이팅을 할 수 있게끔 예쁘게 잘라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한번 쪄진 랩을 벗길 때는 조심히. 아주 먹음직스럽게 새우 관자 롤라드가 완성이 됐고 잘라서 딱 예쁘게 대잔 후에 플레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주고 자, 그럼 마지막 플레이팅에 앞서서 이제 소스 위쪽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핑거라임, 시트론 캐비어 넣어서 맛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알이 있는 캐비어들이 터지면서 이 소스의 부족한 산미를 채워주면서 아삭아삭하는 식감까지 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핑거라임 이용한 버터 소스 완성됐고요. 이제 플레이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쪄놨던 새우 관자 애호박 말이 넣어주고 그 위쪽으로 만들어놨던 버터 소스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최대한 캐비어 쪽으로 퍼서 소스 부어주고 일전에 만들어놨던 우리 그린 오일 여기는 또 다르게 여광마리 위로 꽃을 살짝 올려서 향긋함과 비주얼적인 요소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우 관자 이용한 애호박 롤라드와 핑거라임 이용한 버터 소스 준비해봤습니다. 관자랑 새우 가지고 있는 그런 감칠맛과 또 새우의 단맛, 애호박의 단맛이 핑거라임 되게 산미 있는 소스로 밸런스를 잡아봤고요. 거기에 이제 탱글탱글 부드러운 식감의 롤라드 마리와 톡톡 튀기는 신맛의 핑거라임을 이용해서 또 식감의 대비를 한번 줘봤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볼 만한 요리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고 또 비주얼적으로 예쁘기도 하고 게다가 맛까지. 맛은 먹어봐야 알지. 그건 맞지. 자, 먹어보겠습니다. 생선 요리 같네, 되게. 맛은 익는데 이 레몬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 그렇네. 너무 시다. 조금만 넣으세요. 맛있는데? 그러니까 또 잘 나왔네.